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한국의 안세영, 중국의 전이페이, 대만의 따이즈잉,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는 현재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선수들로 세상은 이들을 여자 단식 배드민턴계의 4대 천왕이라 부릅니다. 어느 누가 우승을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용호상박, 호각지세를 보이던 이들과 격차를 내며 서서히 균열을 낸 선수가 있으니 그녀가 바로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지난해 안세영이 이룬 성적들을 보면 가히 경이롭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모두 12개 대회에 출전해 11번 결승에 올랐고 그 가운데 7번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늘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세계 2위 야마구치는 물론 자신의 전적인 3위 전이페이와 4위 따이징을 모두 물리치는 이른바 빅3를 모두 제압하며 방수현 선수 이후 우리나라 선수로는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27일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 자신의 전적으로 과거 7전 전패를 남겼던 전이페이를 준결승에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며 무결점의 여제로 거듭나게 됐으며 전이페이 역시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안세영에게 완패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评价一下今天比赛吧，你觉得对手比你做得好的地方在哪里？我觉得他比我更耐心，对，然后在速度上，我觉得虽然是一直可能有多拍，但是其实我可能在多拍中占据不了太多的主动，他打的会更加有目的性一些。再往前，他的一些变速，他会比我觉得他的触球质量，我可能会觉得会比我做得好一些。然后，所以给我的压力比较大之后，我在多拍后会有一些失误吧。觉得，就是他确实是一个很强劲的对手，然后他也非常具有冲击力，或者他也很有实力。如果我想要去战胜他的话，我需要更加全方位的去加强自己，或者是准备的更加的充分或者坚定一些吧。 작년 8월 19일 일본 NHK는 당시 세계 랭킹 2위에 있던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와 함께 배드민턴 4대 천왕 선수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야마구치는 선수 안세영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ディフェンスタイプの選手なので、もう何を打っても返ってくるっていう思わせられるところ、それを貫き通すメンタル面だったりがすごいなと思います。 16살의 나이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간 안세영. 당시 예선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였던 전이페이를 만나 단 한 경기만에 패배하고 짐을 싸서 귀국해야만 했던 안세영. 이날 이 경기는 안세영에게 각성의 기회가 됐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6년간 운동을 해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을 제패하고 마침내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을 위해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계 랭킹 1위로 1번 시드를 받은 안세영에게 하늘이 금메달을 딸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7월 31일 열린 여자 단식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 세계 랭킹 3위 따이즈잉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세계 랭킹 21위인 거의 무명에 가까운 태국 선수에게 패하며 파리올림픽 최대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现在大家应该最关心的是你身体还好吗？就其实一直都不是很好，所以可以赶上这个比赛，其实我已经觉得很开心，很谢谢，就是我的团队医生，就是大家给我的帮助，因为其实我到来这里之前都还是不能跑动的情况。 뿐만 아닙니다. 안세영의 전적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전이페이마저 8강전에서 자신의 동료인 세계 9위 허빙자오에게 경기 시작 55분 만에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하며 올림픽 2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제 4대 천왕 가운데 안세영의 유일한 적수로 남은 일본의 야마구치는 8강에서 안세영을 만나 1세트는 선전했지만 안세영 특유의 질식 수비와 좌우를 떼게 만드는 안세영식 조련법의 희생양이 되면서 순식간에 체력이 방전, 안세영만 만나면 2세트 후반부터 다들 코트에 들어눕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 후 어려운 경기였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안세영의 질식 수비는 인도네시아의 툰중 선수와 열린 4강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항상 1세트에는 팔팔하던 상대 선수들, 서서히 안세영식 좌우 조련법이 발동되면 2세트 초반부터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셔틀콕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다. 역시나 3세트부터는 거의 걸어다니며 코트를 바닥 삼아 눕는
똑같은 패턴을 한결같이 보여줬고 그렇게 안세영은 28년 만에 여자 단식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8강에서 전이페이를 누르고 4강에 진출한 중국의 허빙자오는 최근 물오른 기세로 세계 랭킹 5위에서 4위로 올라온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을 만났는데요.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도 리드하던 마린은 공격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4년간 기다려온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결국 포기하며 대성통곡했는데요. 부상을 당한 선수의 슬픈 울음에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지만 마린이 어떤 선수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부상을 인과응보라고 여겨 일말의 동정심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렇게 안세영의 대관식 파트너는 허빙자오로 결정되었습니다. 여자 단식 금메달을 놓고 세계 9위 허빙자오를 만난 안세영. 헤어핀, 드롭샷, 하이클리어 그리고 양코너로 들어가는 날카로운 스매싱에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질식 수비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단 1시간 만에 2대0 압승을 거두며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방수연 이후 무려 28년 만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에게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역시 경기가 끝나자마자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북경 일본은 세계 랭킹 1위의 안세영에게 허빙자오는 적수가 되지 못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고 보도했으며 소우스포츠는 안세영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며 이제 겨우 22살인 한국의 안세영은 중국 배드민턴계의 거의 자랑과 같은 존재라고 한숨을 쉬었고 왕이뉴스는 중국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향한 발길을 한국의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이 가로막으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세영의 품격을 칭찬한 매체들도 있는데요. 신화스포츠는 안세영이 경기 후 허빙자오를 위로하며 포옹해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이것이 올림픽이라며 안세영을 칭찬했고 웨이보 역시 경기가 끝난 후 안세영이 먼저 허빙자오에게 다가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록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적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는 이 모습은 중국 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세영이 스매싱도 공격도 못하게 만들며 수비만 하게 분위기를 만듦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 역시 한국의 지구 최강 실력자는 장난이 아니었어. 레벨차가 확연한 경기. 힘내자. 경기 전부터 양 선수 레벨 차이가 심해서 큰 유감은 없음. 은메달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함. 우리나라 여자 단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는 것을 떠나서 솔직히 공격다운 공격. 반항 한번 못해보고 끝났잖아. 정상대로라면 전이페이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세영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필이면 실력이 떨어지는 허빙자오가 나가서 레벨 차이가 너무 난 경기. 오늘 이후 이제 안세영의 천하통일 시기가 시작됐구나. 안세영이 허빙자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니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세영이 스매싱도 몇 번 안 했는데 그냥 허빙자오가 져있음. 이게 안세영의 무서움. 부상에서 회복한 안세영에게 승리를 따낸다는 것 자체가 꿈이지 아마 가볍게 30연승은 할 듯. 예전에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여자 단식을 서로 나눠 먹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안세영이 나타나더니 이 모양이 돼버렸네. 안세영 세긴 세다. 안세영은 약간의 차이나 아슬아슬한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압도적인 기량으로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런 기술의 밑바탕에는 체력이 필요한데 안세영이 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400m 트랙을 1분 50초의 속도로 10바퀴를 뛰며 체력을 달리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뭅니다. 여제의 탄생은 그렇게 완성된 것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